안녕하세요. 600m 앞 전국으로 시속 50km 제주 흑돼지를 유통하고 있는 제주아재입니다. 여기는 서울 강동구죠. 왼쪽이 길동 생태공원이니까 여기에 일자산 캠핑장이 있습니다. 오토 캠핑장 왼쪽에 바로 우측에는 이제 중앙병원 보훈병원이죠. 보훈병원이 있습니다. 새벽이라 그런가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지금 서울 강동구의 온도는 8도입니다. 영상 8도. 생각보다 쌀쌀하네요. 보훈병원에도 이렇게 불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보니까 높다. 보훈병원도 옆에 건물을 새로 하나 짓고 있던데 그 보훈병원 안에도 던킨 도너츠가 있는 거 아세요? 그리고 성당도 있습니다. 보훈병원 안에도 성당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시속 50km 구간. 오늘 날씨는 뭐 그렇게 많이 춥거나 그렇다고 많이 후덥지근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초겨울의 날씨죠. 늦가을, 초가을의 초겨울의 날씨. 왼쪽에 일자산 따라서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서하남 IC로 가서 수도권 제1 고속화도로를 탈 예정입니다. 이 앞에가 이제 서하남 IC 들어가는 사거리죠. 왼쪽으로 가면 이제 서하남 IC, 오른쪽으로 가면 방이동, 이렇게 올림픽공원 등등이 있습니다. 한국체대 사시는 분들, 한국체대 다니시는 분들 아시죠?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올림픽공원 있는 거, 한국체대랑 올림픽공원이랑 붙어 있더라고요. 올림픽공원 안에 체대가 있다고 해야 하나? 주요소가 일찍 문을 여는군요. 매연 냄새가 아우 심하네. 창문을 했더니
여기가 서하남 IC 사거리. 서하남 IC 이쁩니다. 뒤쪽으로는 남한선성이 있죠. 오른쪽으로 가면은 올림픽 공원이 있습니다. 여기 서하남 IC 보면은 그 서울에 있는데 왜 서하남 IC라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약 600m 앞 서하남 교차로에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로 진입하세요. 6차로로 주행하세요. 약 300m 앞 서하남 교차로에서 여기가 수도권 서하남 제1순환고속도로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로 IC 진입하세요. 입구입니다. 서하남 IC 6차로로 주행하세요. 서하남 IC입니다. 교차로에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서하남 방면 IC. 오른쪽 고속도로로 진입하세요. 요 옆에 제가 그 자주 가는 그 도가니탕 집 있죠? 여기가 팔복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갑자기 차들이 이렇게 많이 막히지?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어마무시하게 막히네요.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야, 차가 어마무시하게 막히네요.
씨. 시간이. 와, 엄청 막히는구나. 어마무시합니다. 와, 엄청 막히는구나. 그 제가 그 배달 잘하는지 그 집 사장님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가서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 일단 그 배달이 많은 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빠르게 배달이 되고, 두 번째 맛이 그냥 일반 프랜차이즈라고 해도 이렇게 맛이 약간 친화적이야. 우리한테, 고객한테 친화적인 그런 맛을 내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좀 뭔가를 가미를 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베이스에다가 뭔가를 가미를 해서 그 가게만의 그 맛을 또 찾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라이더 있죠? 라이더분들한테 친절해. 오면은 뭔가 챙겨주려고 하고, 뭔가 떡이라도 하나 놓고 과자라도 하나 놓고, 라이더님들이 이렇게 심심하지 않게 사탕이라도 하나 이렇게 줘서 껌이라도 하나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라이더님들한테 뭔가 배달해주는 분들한테 친절하더라고. 당연히 그 친절한 서비스를 받은 라이더분들이 고객한테 갈 때도 당연히 기분 좋아서 가겠죠. 그죠? 그리고 라이더님들은 시간이 생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주방의 시스템이 굉장히 그 최소한의 움직임을 통해서 뭔가 제품이 나오게끔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장사는 철저하게 장사꾼이 되어야 한다. 좀 말이 좀 이상할 수도 있네. 무슨 얘기냐면, 장사에 최적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면은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에 최적화가 돼야 하잖아요. 공부에 관련된 거 막 예를 들어서 게임도 하고 뭐 등산도 하고 뭐 오락실도 가고 술집도 갔다 오고 그러면 공부가 되겠어요. 이게 산만해지고 그러니까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 최적화를 하더라고. 예. 제가 그 핸드폰을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많이 이렇게 쌓이고 하면 당연히 뭔가 그 성능이 저하가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한 번씩 싹싹 돌려주면 그 쓰레기 정리하는 거 프로그램들을 돌려주면 아니면 한 번씩 껐다 키면 어때요? 이게 빨라지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제가 그 배달 잘 되는 집들 갔을 때 느낀 거가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와, 굉장히 일하는 분들이 편하겠구나. 왜냐면 많이 안 움직여도 돼. 막 걸어다니지 않아도 되고 그냥 손만 뻗으면 막 이렇게 될 정도로 뭐든지 이렇게 그날 쓸 것들을 이렇게 최소한의 동선에다가 움직이는 동선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이렇게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에서 일하는 분들도 많이 안 움직여도 되니까 스트레스 덜 받죠. 그리고 피로도가 덜 할 거고. 네,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저도 일하면서 뭐 책상 위가 이렇게 지저분하면 일할 맛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스타일이 어떤 거냐면 책상 위에 딱 쓸 것만 딱 놔두고 나머지를 물론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필요 없는 것들은 싹 옆으로 치우는 거야. 아예 작업에 집중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밑에다가 이제 서랍장을 놓고 최소한의 그 작업량만 위에다 올려놓고 작업을 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얽힌 실타래 있잖아요. 실타래도 한 번에 다 잡아서 실타래를 그 실들을 다 잡아서 당기면 안 되잖아요. 하나씩 당겨가면서 움직이고 뭔가 풀릴 가능성 있는 것들을 먼저 이게 풀잖아요. 그죠? 일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내가 가장 가능성 있는 거 그거부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뷔페를 가도 항상 먹던 거보다도 가장 비싼 거부터 안 먹은 거부터 먹어보는 거죠. 왜냐면은 늘상 먹는 뭐 김밥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꼭 뷔페가 아니어도 먹을 수가 있잖아.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막 뭐 새우 요리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해물 요리라든가 이런 것들 어떤 전문점에 가야만 맛볼 수 있는 그런 요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위주로 먼저 먹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저도 일하다 보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두서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막 이렇게. 근데 그 장사 잘 되는 집들 가보면 대부분 일머리라고 하죠. 쫙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게 파이프라인처럼 척척척척척 이렇게 일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안에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 뭐 작업 도구라든가 그 다음에 재료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그릇이라든가 용기라든가 그리고 그 용기를 포장하는 어떤 시스템 뭐 뚜껑이라든가 이런 것들 한쪽에 다 모여 있고 그리고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급하게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단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또 그 예비 시스템들을 또 갖추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을 타는데 그냥 배터리만 믿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조 배터리를 챙겨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혹시라도 그 여분의 전력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배터리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뭐 산속에서 전화가 안 터지고 전화가 안 터지고 배터리가 떨어져서 사진을 못 찍거나 영상을 못 찍는 경우도 발생을 하잖아요. 솔직하게. 제가 그런 경우는 몇 번 해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산속에 들어가니까 예전에는 요즘은 모르겠어요. 예전에 산을 막 좋아해서 올라갈 때는 희한하게 산속에 들어가니까 잘 빨리 이게 달더라고. 왜냐하면은
산에 올라가면서 핸드폰을 자주 보나 봐요. 이렇게 제가 습관적으로 여기 얼만큼 올라왔나,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그것도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때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거지, 스마트폰이. 그래서 배터리가 많이 달더라고요. 여기가 송파 IC입니다. 송파 IC. 송파 IC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야, 차들이 많다 이 시간에. 어우, 새벽에 오늘 4시에 일어났거든요. 교회도 갔다 오고, 새벽에 일어나서 움직이니까 아침이 너무 길어. 그러니까 힘들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내가 더 많은 일들을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니까 좋더라고요. 여유가 생겨. 송파 IC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서울 송파죠. 왼쪽으로 가면 이제 성남이고, 왼쪽에 이제 차량이 한 7시 방향에 위례 신도시거든요. 그 뒤쪽으로 남한산성이 있습니다. 이게 11시 방향에 강남, 그리고 3시 방향에 송파가 되겠습니다. 송파 롯데타워 있는데 잠실 있죠. 서울에 살면서 잠실 롯데타워 저도 못 가봤어요. 네? 롯데월드 못 가보신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아이들이 없으면 롯데월드에 가볼 일이 적겠죠. 우리 아이들은 다 가봤는데. 앞에 작업 중이라고 또 차량이 어디로 가는 차일까요? 아침 일찍. 왼쪽이 위례 신도시입니다. 복정동, 여기가 아마 경계점일 거예요. 이게 복정동에 보니까 가천대학교도 있고 동서울대학교도 있더라고요. 오른쪽이 가든파이브. 여기에 동부구치소가 있더라고. 구치소 뭔지 알죠? 그리고 지금 1시 방향쯤에 서울공항이 있습니다. 서울공항, 성남공항이라고도 하고 서울공항이라고도 하죠. 그 대부분 이 성남공항에 착륙을 해서 여기서 귀빈들이 이쪽으로 많이 오더라고요. 약 1km 앞 뭐 시속 서울로 100km 접근하기가 단속 여기가 구간입니다. 편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바로 옆에가 강남이니까 넘어가면 강남이잖아요. 그리고 서울공항으로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은 서울공항으로 많이 오더라고요. 야, 해가 이제 떠오른 시간인가요?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서울 쪽에서 올라오는 차들이 지금 많이 합류하고 있네요. 이게 수도권 제1 순환 고속도로고요. 진짜 라이더님들한테 잘하는 그 가게, 매장들, 배달집들은 대부분 다 잘 돼.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장사에 대한 그 어떤 기본기가 되어 있는 거죠. 배달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어느 식당을 가도 직원이 친절한 집 있죠. 그 집이 맛있어. 아니, 저의 경우에는 어떤 맛은 주관적이잖아요, 그죠? 뭐 조금 더 짤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국을 봤을 때 짤 수도 있고, 싱거울 수도 있고, 뭔가 딱 간도 맞을 수도 있고. 그건 그때 다른 것 같아요. 제 개념상. 물론 진짜 무지하게 짜거나 극단적으로 짜거나 극단적으로 싱거운 집은 제가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맵거나 약 500m 앞 시속 그런 집 100km 봤지. 단속 극단적으로 매운 구간입니다. 집. 그건 특화되어 있는 집이잖아요, 그죠? 막 이 집이 극한의 어떤 짠맛을 내는 집, 이런 거는 제가 못 봤던 것 같고,
거의 그냥 평균치잖아요. 평균치. 위아래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직원들이 친절한 집이 저는 좋아. 막 직원들 있잖아요. 가면 막 이렇게 안내도 안 해주고 그냥 네 맘대로 앉으세요. 그리고 막 물도 던져주는 데 있어. 막 그릇 던져주는 데 있고, 그리고 반찬 줄 때 막 탁탁 던져갖고, 내가 제일 극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막 이렇게 김치 같은 거 던지는데 김치 국물이 튀어서 진짜 이 그 수저라든가 아니면 뭐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 아우 막 극혐해. 정말 극혐해. 그러니까 이제 뭐 음식을 놓을 때도 그거 같은 시간적으로는 차이가 없잖아요. 음식 하나 놓는데, 그죠? 던지나 공소에 놓나 별반 차이가 없을 건데 거기서 차이가 많이 나. 그리고 진짜 서빙할 때 웃으면서 해주는 분들, 저도 항상 음식이나 이런 거를 내오시는 분한테 항상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이렇게 맛있게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좋아하시더라고요. 왠지 제가 추가적으로 반찬을 주문할 때 그때도 그냥 상냥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직원들이 더 많더라고. 딴 데는 그냥 막 이렇게 저희 셀프돼 있어요 하고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셀프돼 굳이 안 가도 떨어진 반찬을 보고 내가 필요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멘트를 날려주시는 거, 이렇게 날려주시는 분 계시더라고. 예를 들어서 뭐 콩나물이 떨어졌는데 뭐 갖다 드릴까요? 이렇게 셀프대가 있는데 그렇게 친절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 직원들하고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내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 아시죠? 과자나 이제 사탕이나 이런 것들을 사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잖아, 식당 갈 때.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이제 준단 말이에요. 맛있게 드시라고. 너무 좋아하더라고. 제가 웃으면서 그러는 거야. 해병대 출신들 아시죠? 해병대 출신들. 뭐 하고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해병대 출신이니까. 해병대 출신들은 휴가를 나왔어요. 외박을 나왔어. 외출을 나왔는데 휴가 나올 때 많이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어떤 거? 부르는 거야. 야, 너 몇 끼야? 이러면서 나 몇 끼인데 너 몇 끼야? 하고. 물론 이제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해병대야. 99.9%가. 그런 분들이 딱 가서 격려를 하는 거야. 필승! 해병 825기 장도영입니다. 그러면은 딱 뭐냐면 지갑을 여시면서, 야, 너 이거 가서 소주 한잔 먹어, 밥 먹고 다녀 하면서 이제 이렇게 담배 가방하고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저도 많이 그런 경우를 경험을 했고요. 그게 평생 뇌리에 잊혀지지가 않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물은요, 예측되지 않은 서비스, 즉 선물은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행복하잖아. 그리고 봐봐요, 알바를 해. 식당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알바 친절하다고 팁을 주거나 이런 경우는 많겠죠. 팁을 받는 경우는 흔하겠지만 과자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알바생한테 돈 주는 게 좀 쉽지는 않거든요, 솔직하게. 근데 뭐 5,000원에도 만원에도 팁 주는 게 쉽지는 않은데, 과자나 이런 거를 주면 너무 좋아하더라고. 왜냐면 본인도 알아, 이게 부담이 덜하다는 거. 돈을 주면 물론 본인은 좋겠지만 받기가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자나 이런 걸 챙겨서 가지고 다니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식당 갈 때는. 네, 성남 톨게이트요. 성남 톨게이트입니다. 성남 톨게이트입니다. 요금은 800원입니다. 하이패스 차로는 8, 9 차로입니다. 오, 이 차가, 오, 쉣. 오, 깜빡이도 없이 그냥 확 나와보시네. 성남 톨게이트를 통과했어요. 아우, 야, 사고도 났었네. 약 500m 앞 성남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성남 톨게이트 녹색 차로로 앞서서 주행하세요. 나왔습니다. 녹색 줄을 타고 가라고 하네요.
야, 이 녹색 줄, 분홍색 줄 너무 잘 만들어놨다. 잠시 후 성남 IC에서 성남 광주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아, 좋다. 이제 오른쪽이 성남공항입니다. 3시 방향이 성남공항. 그리고 이 다리 밑에가 이제 화물차, 그리고 견인, 성남에서 이제 견인하잖아요. 견인차들이 여기다 보관하더라고. 그리고 모란시장이 여기서 요 앞에가 있어요. 모란시장이 근처에 있습니다. 요즘에 현대화가 돼서 작년인가 공사를 크게 해갖고 현대화가 됐어요. 현대식 그 시장으로 바뀌었죠. 모란시장이 언제 만들어졌나 봤더니 1960년대인가 그때. 그러니까 모란 하면은 뭐가 생각나죠? 모란봉악단? 전방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모란봉 악단이 뭔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그 모란봉 그 아시죠? 모란봉 그 이제 평양 근처에 있는. 그래서 이제 그걸 따갖고 뭐 모란봉 악단인가 뭐 김정은이 좋아하는 악단이라고 하잖아요. 그 저기 김일성, 김정은이 좋아하는 악단. 근데 그 실향민들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에 정착한 거예요. 왼쪽에 여기가 왼쪽이 지금 모란시장인데 약 600m 앞 시속 70km 60년대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때 여기에 이제 시장을 만든 거죠. 개척을 한 거야. 모란시장 개척단위가 뭐 해서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시장을 만들고 그때 당시에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개고기 뭐 이런 것도 팔고, 그 다음에 전국 최대 또 고향이 여기 나비탕이라고 하죠. 그런 이제 시장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유지가 되고 있겠지만 이 개고기도 뭐 전국 최대라고 하고 고양이도 이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식용으로 판매를 하는 데가 여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현대화가 돼서 아주 깨끗해 보여. 손님들도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시장 통하면 젊은 층들보다, 그러니까 제주도는 달라요. 제주도는 관광지다 보니까 이 시장을 관광지화 해놨잖아요. 그래서 뭐 동문시장이나 뭐 서귀포 재래시장 이런 데 가면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오히려 이제 거기에 사신 분들은 덜 갈 수도 있어. 거꾸로. 왜냐면 그 음식들이 굉장히 상업화되는 음식들을 많이 팔기 때문에. 그래서 약 600m 앞 대원 IC에서 이렇게 모란시장도 지금 현대화가 되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찾는 이런 또 시장으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여기가 대원 IC인가? 약 대원 300m 앞 IC인가? 대원 IC에서 그렇죠. 이차는 광주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대원 IC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지금 이제 대원 IC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 대원 IC가 저쪽 판교 쪽에서 오는 차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막힙니다. 왜냐하면 광주 쪽으로 넘어가시는 다음 분들, 안내까지 인천으로 넘어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가 광주 원주 고속도로라고 하죠. 광주 원주 고속도로, 그 광주에서 원주 가는 고속도로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시속 90km 더더욱이나 단속 구간입니다. 차들이 많이 막혀요. 여기 대원 IC 앞에가 대원 IC인데 많이 막히네요. 그렇죠. 대원 IC 지나면 산말, 석삼쌀을 쓰는 것 같아요. 산말. 말이 옛날에는 그 마을을 얘기할 때 말이라고 썼다고 하더라고요. 돌이 많은 동네 하면은 돌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산말 IC가 있습니다. 산말 IC. 그러니까 여기는 대원 IC고 저 조금 가면 산말 IC가 있어요. 야, 차가 요 산말 IC에서 대원 IC까지가 좀 많이 막히거든요. 여기는 항상 막힙니다. 아침 저녁으로 막히는 구간이니까 그냥 그리려니 해야 돼요. 앞에 차가 벤츠구나. 수레바퀴 모양으로 이렇게. 야, 해가 떠오르나요? 하늘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원 IC에서 산말 IC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차들 많죠. 성남시청 쪽에서 그 안양 성남 고속도로를 타고 여수대로 IC 바로 옆에가 이제 성남시청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지하차도를 통해서 오는 차들이 왼쪽에 지금 차들이 이렇게 합류하는 겁니다. 저쪽 안양, 성남 뭐 그쪽에서 오는 차들이 일 거예요. 저기 많이. 그 오른쪽 밑에서도 올라와요. 중원구청 쪽에서 올라오는 차들도 저 밑에서 올라오거든요. 산마라이시에 저 밑에가 산마라이시인데 거기까지 항상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터널 속에서도 막히고 그냥 저는 그러려니 합니다. 이 성남 외곽으로 이제 광주시 쪽으로 빠져나가는 차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아이들이 저렇게 노란 버스에 타고 학교에 가나 봅니다. 무언가 하나에 집중해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즐기지 않으면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일도 마찬가지. 정말 취미생활도 미치지 않으면 취미생활은 다르겠다. 그죠?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바로 취미니까. 와, 저 밑에 한 500m 밑에 오른쪽 밑에 보이시나요? 와, 차들 엄청 많이 정체가 되고 있네요. 와, 오른쪽 밑에가 이제 판교죠. 쭉 3시 방향이 판교입니다. 9시 방향이 남한산성이고요.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좀 여유 없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따닥따닥 붙어서 이렇게 굳이 추월을 안 해주려고 말이야. 끼어들기를 못하게. 근데 어차피 한 칸 차이잖아. 그죠? 그냥 저는 웬만하면 다 양보합니다. 양보해요. 여기가 높이가 100m 이상 될 것 같아요. 저 밑에가 도로가 지금 이게 도로거든요. 도로 위에 있는 다리거든요. 와, 200m 되지 않을까? 이 높이가? 와, 엄청 많이 높네요. 밑에가 이제 독고개 공원도 있고 선마을 공원도 있고요. 야,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분당 테크노파크가 있죠. 저 산 넘어에 저기 오른쪽에 그 아파트 있잖아요. 그 2시 방향 그 뒤쪽이 탑골공원입니다. 탑골공원, 성남의 탑골공원. 그 안쪽에 이제 야탑고등학교가 있고 산속에 있어서 아마 공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앞에 영장산이 있어요. 영장산 400m 좀 넘습니다. 여기가 선마을 IC고요. 아, 산말. 산말인가? 선말일까요? 선말. 선말 IC. 아까 제가 산말이라고 했네요. 그죠? 선말입니다. 섬. 선말 IC에서 쭉 광주 쪽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실 분들 올라오는 거 들어오세요. 넓게 제가 비워드립니다. 비워드리게 할 수 있게. 오케이, 들어오세요. 많이 들어오세요. 하신 분들은 빨랑빨랑 하시고요. 요쪽에 뭐 직동인가 직동 IC인가 나가는 차들이 있어서 가운데 차선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요 앞에 있는 터널이 중원 터널이라고 해요. 저기 써있네, 중원 터널. 여기는 근데 항상 막혀요. 차들이 많이 막히더라고요. 중원 터널을 한번 통과해 볼게요. 터널이 한 300m 남짓 되지 않을까? 이게 300m가 아니라 엄청나게 기네요. 300m 이상 훨씬 되겠다. 날씨가 오늘 그렇게 춥지는 않을 것 같네요. 중원 터널 통과했고요. 이게 직동 터널인가? 직동 터널일 거예요. 앞에가 직동 IC가 있으니까. 직동 맞네요. 직동 터널.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맛이 있는 집을 찾아가면 와, 이 눈이 너무 부시다. 와, 야, 눈부시다. 엄청나게. 맛있는 집을 가면 실망한다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걸 보니까 너무 마케팅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메뉴는 그냥 어떤 비주얼, 예, 대구에서 오픈한다는 집 대표님인데요. 단카피를 좀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야, 직동 IC예요. 직동 IC. 직동 IC.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맛있는 집을 찾아가서 실망하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기준입니다. 그 맛집의 기준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오히려 막 줄 서는 집들 가면 위생이 뒷전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한 번에 막 50개 테이블 있다고 봐봐요. 그러면 50개? 50개 테이블? 너무 크다. 한 10개 테이블 있는데 막 바깥에 막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 창문 바깥으로 막 그게 보이고, 그리고 밥 먹는 분들이 밥 먹고 나면 바로바로 치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웨이팅이 걸려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걸 닦고 치우는데 정성 들여서 닦거나 치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적당히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닦고 그냥 다음 손님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이 식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 손님에 의해서 오염이 됐다는 표현보다도 그래 전 손님이 썼던 그 흔적들이 남아있을 수가 있거든요. 행주 같은 거 A 테이블에 쓴 거 옆 테이블 가서 또 행주로 또 쓰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테이블 하나당 한 개의 행주를 쓰는 식당은 흔치 않거든요. 그런 식당 있나요? 테이블 하나 닦는데 그 행주 하나만 쓰고 버리는 아니 뭐 다시 재활용하는 식당 봤나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보통 행주 갖고 2개, 3개, 막 4개 이렇게 테이블 닦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 닦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님들이 막 먹었던 것들이 같이 다 배합되겠죠. 이렇게 상상만 해도 불편한 모습이 상상이 되잖아요. 그죠? 그 2번, 3번 닦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걸 뒤집어서 한다고 해도 거기에 또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물론 장사 안 되는 집들은 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친절도나 이런 부분들을 포기한다는 거죠. 맛집에 갔을 때. 그죠? 그 웨이팅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즘 그래도 맛집들은 보니까 줄 서서 먹는 집들 가보니까 키오스크를 많이 도입을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키오스크를 도입하면 가격을 좀 다운시켜 줘야 하잖아요.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건비 약 절약도 있잖아요. 600m 그죠? 앞 시속 근데 70km 키오스크를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뭐 숙달 되면 쉽겠지만 내가 뭘 먹어야 할지 소통하는데 문제가 생기거든요. 뭐 추천 메뉴나 이런 것들을 띄워주는 키오스크도 있지만 내가 여기서 뭘 먹어야 할지 소통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키오스크가 있는 집 가서 종업원을 부르잖아요. 종업원이 많지가 않거든. 키오스크를 쓰는 데가 가보면 종업원 부르면 굉장히 바빠요. 뭔가 막 급하게 뭔가를 하고 있어. 그다음에 최소 인력으로 최대의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오너 입장에서는 키오스크 설치했으니까 오히려 더 직원도 자르고 줄이고 다른 일을 시키잖아요. 주문에 관련돼서는 키오스크에 맡기는 거지. 근데 저 같은 경우 가서 이렇게 소통하기를 좋아하거든요. 뭘 먹어야 할지 맵기라든가 예를 들어 그런 거 조절할 수도 있겠지 키오스크에.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재미가 없잖아. 이게 클릭 그리고 잘 모르고 맵기의 전도 맵게 뭐 안 맵게 이게 소통하는데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 거기다가 뭐 세부적으로 신라면 정도 뭐 저기 불닭 매운 정도 예를 들어서 표기도 하겠지만 그게 시각적으로 안 들어왔을 때는 좀 짜증날 수도 있죠. 잘못 시킬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맛집에 가서 실망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이런 어떤 서비스 부분들 웨이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오히려 청결도 부분에서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론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은 잘 돼 있는 경우가 많지. 오히려 좋을 수 있는데 그리고 주차장도 확보가 맛집 경우에 외곽에 있으면 주차장이 넓게 확보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 데서 이제 편의성에서는 좋은데 친절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맛은 대량으로 삶고 그러면 더 맛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빨리빨리 나오다 보니까 제대로 된 어떤 양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자로만 토핑 그리고 뭐 이렇게 어떤 뭐 파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할 때 제대로 이렇게 서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막 이렇게 많이 넣을 수도 있고 적게 넣을 수도 있고 덜 익을 수도 있고 그죠?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태전 졸음쉼터입니다. 이거 태전 졸음쉼터. 야, 해가 많이 떠오르네요 이제.
태전 졸음쉼터 지나서 이제 광주시 약 600m 앞 태전 분기점에서 수원 용인 방면 오른쪽 수원 용인 방향입니다. 방향으로 빠질게요. 이 광주 원주 고속도로거든요. 쭉 가면 이제 초라이시 전에 이제 곤지암 IC 그다음에 쭉 가게 돼 있어요. 쭉 가면 쭉 가. 근데 저는 태전 IC에서 빠지도록 할게요. 요 차가 좌측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뭐지? 실선에서 나가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앞에 차가 막고 있어서 지금 못 가고 있네요. 차가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앞차가 지금 문제네. 앞차가 안 가네. 앞차가. 그래는 예약있습니다. 그래는 약 300m 앞 태전 분기점에서 수원 용인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앞차 문제 있죠?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속상하네. 태전 IC 와 오호 딱 붙어서 끼워주기를 안 하네요. 이야, 감사합니다. 끼워주셨어. 요 앞에가 이제 고산 IC가 있어요. 거기서 용인 쪽으로 빠질게요. 수원 쪽으로 빠질게요. 약 600m 앞에서 고가도로로 진입하세요. 우측 두 번째 차로로 주행하세요. 약 600m 앞 시속 70km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고가도로로 진입하세요. 약 600m 앞 고산 IC에서 수원, 오포, 분당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분홍색 차로로 주행하세요.
고산 IC입니다.